오늘 그 설교 제목이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혀와 생명나무를 이렇게 같이 말씀하신 구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 그러니까 혀를 잘못 놀리면은 파멸할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또 혀가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화법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은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참, 이 보면은, 말씀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선지자께서 이런 말씀 했죠. 사람이 달란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손으로 하는 달란트도 있고, 만드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화이프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장 중요한 달란트는 이 언어의 달란트다. 그랬어요. 달란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입으로 먹고 사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지금 손으로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죠? 입으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쉬우면서도 또 어렵습니다.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고 사는 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이래요. 사람이 우리 말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다르고 다르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담이나 우리의 조상들도 이런 말씀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제 누구입니까? 류현진이죠. 이 류현진 선수가 공을 던질 때 힘이 좋아서 공이 빠른 게 아니에요. 그죠? 이분이 던질 때 폼이 이렇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손을 젖히는 동작, 발, 이 모든 것이 가장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공하지 않으면 절대 공은 빨리 던져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탁구도 보면은 이렇게 포핸드 있잖아요. 드라이브 할 때도 탁구도 일정한 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은 강력한 스매싱이 절대 일어날 수 없겠죠. 그리고 테니스 서브 방법도 다 일정한 방법이 있어요. 팔의 각도, 올리는 거 이런 거 방법이 있습니다. 수영에도 방법이 있고요. 테니스에도 방법이 있고 다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를 들면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탁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뭐 축구를 배우거나 뭘 하면은 항상 우리가 자세를 배우고 여러 가지 일정한 동작을 배우는데,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말하는 것은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을 방법이 분명히 있고 말하는 것도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유머 있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남자들이 유머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웃겨주는 남자가 좋은 거지 유머 있는 남자가 좋다는 거야. 나를 웃겨주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유머를 하는데 나는 절대 공감을 못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나를 웃겨주는 남자가 좋지 그냥 가벼운 남자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사람이 센스 있게 말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이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이 가는 방법으로 말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지구상에 언어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수백만 가지 종류의 동물 중에서 저는 인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앵무새는 인간의 말을 흉내를 내는 것이 언어가 아닙니다.
새들도 어떠한 일정한 수신호가 있지만은 그들은 언어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태초에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곧 언어이고 언어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일까? 언어가 있기 때문에 아닌가? 그죠? 언어가 없으면은 우리가 언어, 말씀으로 하늘에 가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말씀으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화법, 대화의 기술인데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래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이 말을 듣는다고 미리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지 말고. 두 번째는 정성껏 들으면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 보통 딴 사람들은 이렇게 누가 말할 때 더 재미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정성껏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인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건 저도 힘들지만은요, 지루함을 참고 들어주면은 감동을 상대방이 받아요. 그죠? 반복되는 건 쉽지 않지만은. 네 번째는 한쪽 말만 듣고 말을 옮기게 되면은 나도 어느샌가 바보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존심을 내세워 말하면 자존심을 다치게 돼 있어요. 명심하셔야 되죠. 그죠? 여섯 번째는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면 내 명예는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일곱 번째는 무시당하는 말은 아무리 바보도 알아듣습니다. 무시하면은 바보도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말은 입을 떠나면 책임이라는 추가 달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아홉 번째는 대화의 질서는 새치기 때문에 깨진다. 막 말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확 끼어드는 사람이 있죠. 새치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침묵이 대화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때가 오히려 그냥 가볍게 말을 하는 사람보다 더 무게감이 있을 때가 있죠. 11번째는 내 말이 고약하면 남의 말이 고약하게 들립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고약한 말을 하는 것 같으면 내 말도 고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번째는 지적은 간단하게, 칭찬은 길게 하라 그랬어요. 13번째는 말투는 말의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말투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기분이 나쁘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말투입니다. 말투. 툭툭 던지는 말투가 따뜻한 사람이 있고 끝을 올려서 말해서 거치장스러운 사람이 있고, 말투는 말의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명심할 필요가 있겠죠. 14번째는 따져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따져가지고 이기는 사람 없어요. 자, 15번째는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딱딱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듣기 싫어요. 올바른 말을 한다고 올바른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따뜻한 사람인 것입니다. 16번째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을 때쯤에서 말을 멈추세요. 17번째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째는 표정의 파워를 놓치지 마라.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쭉 두고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째, 쓴 소리는 단맛으로 포장하라. 말을 잘한다고 대화가 유쾌한 것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고 상대방이 유쾌한 거 아니죠. 29번째는 험담에는 발이 달렸다. 내가 험담하면은 언젠가는 그 험담이 발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다 알려집니다. 30번째, 가르치려고 하면은 피하려고 합니다. 명심하세요. 가르치려고 들면은 상대방은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31번째, 비난하기 전에 원인부터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32번째, 눈치가 빨라야 대화가 쉽습니다. 눈치 없는 사람들은 참 상대방이 서로 피곤합니다. 33번째, 불평하는 것보다 부탁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이렇듯 대화법의 책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적도 내 편으로 만드는 대화법, 마음을 열어주는 공감 대화법, 성공하는 직장인은 대화법이 다르다 등등 소통에 대한 책이 시중에 엄청납니다. 여러분 가보시면은 우리가 놀라울 정도예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나 전달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 전달법, 너 전달법.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아이가 침대에서 막 뛸 경우가 있죠. 애들이 막 뛴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침대에서 뛰지 마! 이렇게 말하면은 아무리 어린애도 듣기 싫어해요. 그럴 때는 엄마들이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뛰지 말라고 했지. 그러다 다치면 너 혼난다. 등등 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가 그 엄마의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침대에서 내가 마구 뛰니까 엄마가 다 마음이 조마조마해. 이러면 어때요? 뛰지 말라는 얘기인데도 아이들에게 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자, 내가 침대에서 뛰니까 엄마가 어지럽구나 등등 이런 말은 아이한테 그렇게 크게 상처가 되지 않죠. 또 이렇게 했는데 안 들을 경우는 엄마가 어지럽다고 얘기했는데도 내가 계속 뛰니까 엄마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더 화가 나려고 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러면은 아이들이 좀 왜 보통 집에 가면은 그 왜 딸들하고 엄마하고 원수지간이 된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요. 드라마에 보면은 그죠? 딸하고 엄마하고 원수지간이 많이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엄마가 말하는 것이 자녀들을 올바로 하라고 엄마들이 그러지 엄마가 자녀 망치라고 하는 엄마는 세상에 없잖아요. 엄마가 딸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은 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가 텔레비전 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뭘 봐야 되는데 애들이 막 시야를 가려요. 그러면은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야 비켜. 왜 자꾸 앞에서 얼쩡얼쩡거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 쉽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불쑥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보면 어떨까요? 야 개똥아 내가 텔레비전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엄마가 잘 안 보이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애들의 감정이 덜 다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대화법은 칭찬할 때도 필요합니다. 잘했어라는 말보다는 고맙다는 말이 표현이 좋답니다. 예를 들면은 엄마 대신 쓰레기를 버려주니까 엄마가 오늘 너무 편안하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더 엄마로부터 고마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지식이 전달되고 애정이 전달되고 생각이 전달되지만 그러나 더 위력적인 것은 생명이 전달되기도 하고 엄마의 마음이 아이들한테 전달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래요. 보면은 언어는 순서만 바꿔도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선생님이 이래요. 선생님은 너무 잘생기시고 매력적이시고 지적으로 생겼는데 금전관계가 좀 안 좋으시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 선생님은 너무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훌륭하신데 금전관계가 안 좋으시대.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어떠면은 우리 선생님은 금전관계는 좀 안 좋으시지만은 굉장히 지적이고 매력적이고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떤 게 더 듣기 좋아요? 먼저가 듣기 좋아요? 후자가 듣기 좋아요? 후자가 듣기 좋아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잔존 효과라 그래가지고 사람은 나중에 들은 이야기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집사님은 정말 얼굴도 이쁘시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영적이시고 다 좋은데 너무 지각하셔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집사님은 좀 지각을 하시는데 얼굴도 이쁘시고 교회도 열심히시고 정말 영적이신 분이시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좀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러나 순서만 다르게 했는데 어떻게 들려요? 전혀 다르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부정적인 얘기는 먼저 해버리고 긍정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은 잔존 효과라 그래요. 여러분, 잔존 효과는 마지막 말을 오래 기억합니다. 마지막 말을. 먼저 말은 보통 잊어먹고 마지막 말은 오래 기억해. 그래서 명심하세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때도 야, 너 공부를
지금 안 해가지고 네가 이러다가 큰 걱정이야. 하지만 네가 열심히 한다면은 앞으로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끝에 말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아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그죠? 올영한 혀는 생명나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음이죠. 자, 우리가 집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 녀석아, 너는 다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문제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너는 다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문제야. 너가 공부를 안 하지만은 너 장점이 많은 애야. 전혀 다르죠. 그죠? 전혀 다르죠. 문제라는 단어만 기억해서 애가 부모님이 나를 문제아로 보내?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그 아이가 문제아처럼 문제아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죄송합니다. 목이 말라서 좀 하시겠습니다. 특별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시면은 대화가 굉장히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오늘 이렇게 식사하러 오셨는데 선생님에게 제가 오늘 특별히 계란찜 하나를 더 드릴게요. 이 말하면은 틀려요. 제가 그 원주에 있을 때 원주 중앙교회 근처에 금마정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한식집인데 한정식집이에요. 근데 그 사장님이 사업수완이 보통이 아니에요. 딱 예를 들면은 성도들이 식당을 이렇게 결정할 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건 당연히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집사님들한테 목사님 어디로 갈까요? 사경이 강사 어디를 모시고 갈까요? 그럼 제가 금마장 갑시다. 그러면 금마장 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결정납니다. 그런데 제가 남원집회 심호할 때 이제 집사들하고 보통 가면은 한 30명, 20명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크죠? 딱 가면은 그 금마장 그 사장님이 이 계란찜을 4명에 하나씩 이렇게 올려놔요. 테이블에 하나씩 올려놓는데 그럼 제가 딱 가면은 그 사장님이 목사님은 특별히 계란찜을 내 거를 따로 쫙 해서 딱 올려놔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때요? 그 특별이라는 말에 홀딱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한번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참 금마장 맛있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1년 동안 거의 매달 금마장을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갔는데 제가 원주를 떠나서 한 몇 년 있다가 5년인가 있다가 제가 그 식당을 가봤어요. 그 사장님이 보고 싶기도 하고 가봤더니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더니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진짜 특별히 계란찜을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특별이라는 단어로 해서 조금 별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죠? 조금 더 인정해 주면 어때요? 마음이 대접받는 느낌이잖아요. 여러분도 남한테 그렇게 대접해 주시면은 그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전세를 알아봤는데 전세값이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전세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돈을 깎으려고 그러고 또 전세를 내놓는 사람은 돈을 안 깎으려고 그러잖아요. 흥정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부동산 업자가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2천만 원을 깎아달라고 딱 그래요. 그러면은 절충이 나죠. 그러면은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자가 말합니다. 사장님, 2천만 원 다 깎아줄 수 없고 사장님이 1,000만 원 양보하시고 또 선생님이 1,000만 원 양보하시고 1,000만 원만 깎아주시다 그러면은 그거 어때요, 그죠? 그러면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2천만 원을 깎아달라, 2천만 원을 깎아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집주인이 네 그렇게 하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더 나빠 오히려. 왜인지 아세요? 내가 더 깎을 수 있는데 내가 덜 깎았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를 들면은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이제 우리 남자친구하고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얘기합니다. 자기야 나 손 한번 잡아봐도 돼? 그러면 여자가 질질 빼야 되는데 잡아 뚝 치면은 그럼 남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여자 너무 쉬운 여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게 있는데 여자는 화성인, 남자는 금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고양이하고 개의 차이가 있어요. 개는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칩니다. 그죠? 꼬리를 치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고양이는요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치켜 올려요. 개를 키우다가 고양이가 꼬리를 치켜 올리니까 얘가 날 좋아하나 보다 하고 덤볐다가는 핥혀버립니다. 고양이하고 개는 전혀 행동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를 들면은 이래요. 보통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부인이 여보 여기 와서 여기 앉아보세요. 나하고 얘기 좀 해요. 라고 말하면은 이 부인은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이제 그러니까 좀 대화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자들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이게 또 잔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여보 이야기 좀 해. 그럼 남자들은 도망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래요. 보통 남자와 여자의 대화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말을 분석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여자들은 애둘러 말하면서 마음을 떠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사귀다가 남자친구가 좀 약간 좀 소홀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여자가 그러죠.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너 좀 잘해. 그 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거를 그냥 고지그대 듣고 이제 나한테 마음 식었구나 하고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은 이게 뭐 하여튼간 이런 식입니다. 가령 이 남자들은 사실은 여자들의 언어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남자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은 여자들은 말합니다. 에이 됐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남자들은 진짜 됐는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자들은 기분 나쁜 감정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여자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없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싸우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먹지만은 여자들은 1년이 갈 수가 있고 한 달이 갈 수가 있고 일주일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 가가지고 해결되는가 싶은데 또 싸우다 보면은 10년 전의 이야기가 또 튀어나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텔레비전을 보다가 여자가 느닷없이 자기 남편한테 말합니다. 여보 저 여자 이쁘지? 그럽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여자가 지가 인정했기 때문에 되게 이쁘네?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자들 그다음부터 삐져요. 남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가 이쁘다 그래서 나 이쁘다 그랬는데 여자들은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진짜. 왜냐하면은 그게 그럴까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보 저 여자 예쁘지? 라는 말을 하면 남자들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괜히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아주 봉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특징은 절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삥 둘러 말하는 특성이 많은 분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여자가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제 헬스클럽에 다니고 뭐 몸매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몸이 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자기야 나 살찐 것 같지 않아? 이 말은 내 몸이 좀 변화되는데 알아줄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살찐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쪘네. 돼지같이 그만 좀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발끈합니다. 여러분
여보 자기야 나 살찐 것 같잖아. 아니 살도 안 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우리는 남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여자들은 그런 대화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안 그런가요? 이게 옥천교회 우리 여성들은 이거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남녀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차가 막힐 때 여자들은 그렇다고 해도 남자들은 어떤지 아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차가 막힐 때 남자가 질문합니다. 자기야 국도로 갈까? 고속도로로 갈까? 이때 여자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기를 국도로 가자! 라고 말했는데 다행히 차가 안 막히면은 그냥 끝나지만은 가다가 국도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남자는요, 아주 갈 때까지 원망을 여자한테 쏟아붓습니다. 내 말을 들은 내가 병신이지. 에이, 내가 병신이야. 남자들이 물어볼 때는요, 나중에 책임을 떠맡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여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안 그런 거 같죠. 그래서 남자들이 더 고약할 때가 있어요. 진짜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들이 물어올 때는 나중에 책임을 묻기 위해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책임을 다 여자에게 떠넘겨버리는 것이 남자들의 못된 심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가령 남자가 직장생활 힘드니까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나 직장 그만두고 사업이나 해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분들 절대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만약에 그만둬라 해서 만약에 자영업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진짜 모든 책임을 여자한테 뒤집어 씌워요. 남자가 반드시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자가 그거를 결정하는 것에 끼어들었다 죽을 때까지 원망 듣습니다. 진짜로. 절대 이 남자들의 그런 속셈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남자가 늦게 들어오면은 여자가 전화합니다. 여보 지금 몇 시야? 빨리 들어와. 그렇게 전화하면 남자의 반응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자는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남자는 시각이 발달한 동물이지 청각이 발달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누가 말해주는 그 청각적인 이야기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남자들은 여러분 시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말보다는 문자 메시지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늦게 들어오면 축 사망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은 계속 머리에 아른거려가지고 결국에는 듣게 돼요. 진짜로. 다음이나 이런 거 잘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우리 예인이도 그렇고. 여러분 남자는 아까 얘기했죠. 청각적인 것보다는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약하다 그랬죠. 가령 남자들이 제일 감동 먹은 것은 뭐 달콤한 뭐 사랑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그 감동을 받는 것은 왜 도시락에 하트 표시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왜 편지 이런 것들 좋아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무슨 그 이모티콘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 글씨 보낼 때 뭐 이모티콘 같은 거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남자들은 시각적인 동물이니까. 근데 남자들에게 만약에 남자가 잘못하다 그러면 잔소리하지 말고 각서를 쓰든가 메모를 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공증을 받고 도장을 찍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남자들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근데요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분들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청각이 굉장히 발달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백화점에 딱 갔어요. 백화점에 딱 갔는데 남자들은 안 들려. 근데 여자들은요 어디론가 무슨 소리를 듣고 막 뛰가요. 세일한다는 얘기를 남자들은 못 듣는데 여자들은 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여자들은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은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핀잔합니다. 청각이 뭐 귀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귀 멀쩡해요. 근데 잘 안 들려요. 여자들은 남자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뭡니까? 이 중저음이고 뭐 어디 있으면은 굉장히 호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여자들의 목소리가 예쁘다고 호감을 갖는 남자는 100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남자들은 시각적인 만족이 없으면 절대로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그 남자들의 거짓말을 그 소리만 듣고도 금방 알아냅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전화합니다. 여보
오늘 부장님이 좀 남아서 야근을 하래. 그러면 여자에게는요, 그 거짓말이 안 통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 그 어색하고 미묘한 언어의 떨림을 여자들은 감지해내서 다 잡아냅니다. 여자들은 귀가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말을 해줘야 합니다. 심지어는 여자들은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 달콤하게 10번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믿는데요. 그래서 여자들이 사기를 잘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이게 남자들은 칭찬에 굶주려 있어요. 보통 남자들은 초등학교 이후로 야단만 맞으면서 자랍니다. 그냥 예를 들면은 울어도 남자답지 못하다고 칠칠거린다 그러고, 모험은 남자답지 못한다 그러고, 모험은 사내답지 못하다 그러고. 남자들은요, 살면서 계속적으로 엄마한테 야단 맞다가 집에 가면 나중에 결혼하면은 부인한테 야단 맞고, 하여튼 나중에 늙으면은 자녀들한테 야단 맞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우리 그 대다수의 여성들은 칭찬에 굉장히 인색하다고 얘기해요. 칭찬을 잘 안 합니다. 야, 욕하려면 잘하는데 칭찬을 잘 안 한대요.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칭찬이 아주 인색합니다. 가령 회사에서 남자가 갔다가 일찍 오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해가 서쪽에서 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와도 문제고, 늦게 와도 문제고. 아이고,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먼. 그러니 집에 가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남자들이 칭찬해주는 바벨론을 간다는 것입니다. 돈 몇 푼쯤은 하루 종일 칭찬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내가 상대방에게 잘하면 상대방 나한테 잘해요. 보세요. 줄을 일자로 쭉 쓰는 다음에, 자,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자, 앞에 있는 사람 어깨 주물러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요, 누가 말 안 해도요, 뒤돌아서도 또 서로 주물러. 그래, 안 그래? 이게 바로 보상심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받으면은 상대방에게 또 주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상대가 내게 호의를 베풀면 나 역시 그에게 상응하는 호의를 베풀려는 정서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단점 지적해놓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소리 듣기를 기대하는 게 그게 도둑놈 심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분들은 드라마를 좋아하고 남자들은 스포츠 경기를 좋아합니다. 왜? 딱 결론 하나래요. 남자들은 결론을 좋아하기 때문에 딱 축구를 보면 2시간 후면은 결과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누가 이겼대. 남자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여자들은 그런 거 딱 관심이 없어요. 결론적인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자들은 결론부터 알고 싶어하고 결론을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자들이 집에 오면은 남자들은 자기 부인에게 누구랑 식사를 했는지, 먹을 때 분위기는 어땠는지, 밥 먹으면서 누가 뭐라고 그랬는지 그런 얘기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거의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얘기를 하면은 누구랑 식사했는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듣다가 남자들은 돌아버리죠. 그러고 나서 결론도 없어요. 보면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남자들은 결론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장황한 이야기를 들으면 남자들은 그거를 대화로 여기지 않고 잔소리로 여기는 거예요. 또 저 여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듣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는요, 따박따박 결론을 여자들끼리 그냥 수다 떠는 건 상관없지만은 혹시 남자 상사한테 뭘 보고할 때는 딱 결론부터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남자들은 현명하고 똑똑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특징적인 것을 다 기억해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5시간을 해도 6시간을 해도 계속 할 말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한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한 30분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여자들이 오래 사는 원인인지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대화하면서 다 푸니까. 근데 남자들은 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과 싸울 때도 잘못한 그 일만 말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후 좌우 사정을 다 이야기해서 남자의 속을 확 뒤집어 놓죠. 남자들은 끔찍하니까 아예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여자들은요, 남자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저렇게 말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말을 할 게 없냐 그러는데 남자들은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남자에게 이야기할 때는 간단하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훨씬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누구랑 음식을 먹고 메뉴는 뭐고 모든 과정을 다 얘기해야만 시원하고 말한 기분을 느끼는데 이것이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태생이 그런데. 그래서 남자들은 게임을 즐기고 여자들은 쇼핑을 즐기잖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게임을 하면은 항상 이기고 지는 것이 명료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게임에 중독에 빠져 있는 여성들은 거의 요즘에 모르겠어요. 많이 많나? 다이나 요즘에 여학생들도 게임에 많이 해요? 그래요. 요즘에는 세상이 그렇게 그렇구나.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뭐 그런가 봐요. 왜 남자들은 게임을 즐길까요? 그래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월등히 많죠, 그죠? 왜 그럴까요? 남자는 항상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한대요. 전투적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이겼다는 데서 보람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남자들은 서열을 중시합니다. 그러면요, 남자들끼리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앞뒤로 훑어봐요. 그 다음에 어느 직장에 다니셔? 라고 물어봅니다. 연봉이 얼마요? 대충 말 안 해도 대충 이렇게 가늠해 봅니다. 아, 저 남자가 나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을 많이 버나 아니 버나,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는지 없는지 남자들은요 딱 네가 내 밑이야, 내가 네 위야,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령 일요일날 집에서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청소하다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청소 이거 좀 도와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요, 알았어 하고 즉시 일어나서 도와주는 남자 거의 없어요. 민그적합니다. 남자들은 되게 늦게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들은 사회를 굉장히 여기서 여자가 너 이거 청소 도와줘 하면은 내가 그 여자 서열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뭐 아세요? 뭐 청소가 힘들어서가 아니야 절대. 남자들은 서열을 중요하게 여기서 부인이 뭐를 시키면은 명령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명령보다는 부탁조로 말해야 효과적입니다. 저 이거 마루 좀 치워줄래? 내가 힘들어서 그래 라고 얘기하면 남자가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너보다 서열이 위지만은 네가 힘드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야, 나 자발적으로 해주는 거야 라는 머릿속에 정의가 있기 전에는 절대 안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웃기죠. 남자들은 백화점에 가도요, 자기가 원하는 물건 있으면은 그 원하는 물건을 사기 전에 지나가다가 보는 건 딱 건성으로 봅니다. 뭐 신발 가게고 뭐 건성으로 봐요. 내가 넥타이를 사야 된다 그러면은 넥타이를 사기 전까지는 다른 거는 다 그냥 건성으로 지나쳐요. 그냥 봅니다. 넥타이를 딱 사야만 그다음부터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은 지나가다가 모든 게 다 관심이 있습니다. 화장품도 관심이 있고, 옷도 관심이 있고, 신발도 관심이 있고, 핸드백도 관심이 있고, 모든 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뭘 사는 거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내가 이제 질문할게요 오늘. 여자들이 보통 남편한테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사오라 그래요. 그러면 남자들이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사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보통은 남자들은 쇼핑을 할 때 서너 가지는 반드시 빠뜨리고 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말로 하죠. 여보 콩나물 사오고 두부 사오고 뭐 사오고 뭐 사오고 그러면 다 사오는 남자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사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지. 남자들은 시각적인 것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딱 적어줘요. 1번 콩나물, 번호까지 써주면 더 좋아. 2번 시금치 2단, 3번 귤 몇 개 이렇게 딱 적어주면 하나도 안 빠뜨리고 그대로 사옵니다. 남자들은.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말로 10번을 반복해보세요. 자기가 잘 기억해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쇼핑을 부탁을 받으면 10중 8구는 몇 가지를 빼먹고 옵니다. 실수하지 않게 사오게 하려면 반드시 리스트를 적어줘야 합니다. 종이나 아니면 카톡에 아니면 문자 메시지에 쇼핑 품목을 반드시 적어주세요. 자, 이제 인간의 문제가 이런 소통의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지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고 육적인 존재예요. 지형체가 균형 속에서만 건강한데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인 동물인 인간이 세상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방법이지 절대 근본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자, 지적인 것도요 영적인 것과 연관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과 근본이 있죠. 결국에는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은 지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다 소용이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여기 보세요. 시대소망 323쪽에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나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시대소망이죠. 여러분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고양이 소리?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라고요? 말이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툭툭 내뱉는데 그 툭툭 내뱉는 말 때문에 내 품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내 속마음 그러지 않아 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위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거, 자기가 생각한 걸로 사상에 영향을 끼치고 자기의 존재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한 번은 설문조사 했대요. 어떤 동료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냐면 자 스마일형 동료가 37%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렇게 웃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밝은 사람들, 찡그리는 사람들은 옆에 가도 무섭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두 번째가 친절한 동료가 27%예요. 두 개 더 하면 얼마예요? 벌써 64%인가요? 그 다음에 배려형 동료가 24%예요. 사람들은요 능력 있고 잘났고 똑똑하고 이런 것에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나 대기업에서 사람을 이렇게 뽑을 때 뭘 보고 뽑냐면은 성적 보고 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공부는 잘하고 똑똑한데 동료 관계에서 품성이 안 좋아가지고 실적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즘에는 뭘 보냐면 대화를 시켜본대요. 얘가 무리 중에 이렇게 면접해가지고 상대방하고 잘 어울리는지, 잘 사귀는지, 잘 웃는지 이거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바뀌어요. 대기업에 요새 미국의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대기업에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이게 생산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산성. 이게 놀랍게 이게 생산성이라는 거예요. 영어 좀 잘하면까지 그 뭐예요? 수학을 잘하면 뭐예요? 서로 싸워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력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다투면은 보니까 생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논리적인 사람들보다는 그냥 웃고 화기애애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훨씬 더 발달하잖아요. 논리적인 사람이 많은 교회 치거나 발달한 게 한 번도 못 봤어요. 늘 보면은
이렇게 침체된 교회는 침체된 멤버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서망 307쪽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어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고 근본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은 참된 품성은 이 밖에서 이렇게 덧칠해지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은 막 운동을 하고 건강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거울을 딱 비춰보면은 얼굴 속에서 뭔가 환한 느낌이 이렇게 피부로 나올 때 느낌 좋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가 피부가 바삭바삭한데 뭐 그냥 세수하고 뭐 문대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속에서 건강미가 나와야 진짜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품성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가끔 우리가 불쑥불쑥 불평의 얘기를 하고 불쑥불쑥 나쁜 얘기를 하는 거는 내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내가 말을 실수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툭툭 말씀하실 때 말로 의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말로 악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말은 곧 품성이에요.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친다 아까 그랬잖아요. 시대서망이 그죠? 말이 곧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과나무하고 가시나무가 있다고 쳐보세요. 사과나무에도 내가 거름을 주고 가시나무에도 거름을 줘요. 사과나무에도 물을 주고 가시나무에도 물을 줘요. 근데요 사과나무는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시나무는 물을 주고 거름을 줄수록 더 날카로운 가시를 맺더라 이겁니다. 똑같이 물을 먹는데 독사는 독을 뿜어내고요. 똑같이 물을 먹는데 양은 털과 여러분 우유를 산양유를 제공해 주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더 날카로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의 가장 위대함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데 있어요. 그러나 사람과의 소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준 거는 우리끼리 이야기하라고 우리끼리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언어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므로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이에요. 고로 기도하지 않는 인간은 그 존재 영역이 인간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존재가 하늘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산상수훈 4장 봉사의 참 동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께서는 개인의 기도를 공중 앞에서 하지 말라고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새벽 기도회를 이끌면은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나면은 어떤 그 장로님이 왜 이렇게 본당에서 쭉 무릎 꿇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중얼중얼 말씀하시는데 옆에 사람들의 기도가 방해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리사님들이 몇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장로님 때문에 아침에 교회에서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저 장로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좀 기도를 좀 그렇게 속으로 좀 기도해달라고 말씀할 수 없어요? 라고 해서 내가 그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 제 권고를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안 들었어요. 오히려 더 크게 해요, 기도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지사님들이 굉장히 기도를 하러 왔다가 불쾌감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은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을 할게요.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진짜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친구하고 1대1로 대화하잖아요. 근데 1대1로 대화하다가 누군가가 와. 그러면 대화를 중단해요? 아니면 계속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은밀한 얘기인데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러면서 우리 남편이 이렇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 그건 내가 볼 때 미친 여자야.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데 뭔가 내 은밀한 기도를 하잖아요. 내 죄도 고백해야 되고 나의 단점도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아셔야 되는데 내가 막 기도를 해. 그 기도는 그 장로님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와서 남의 영적인 삶에 방해만 되는 사람이야. 고집불통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것 같아요? 목사의 말도 안 듣는데 그 사람은 결국에는 교회에 골칫덩어리에 트러블 메이커. 어느 가는 곳마다 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분도 그 양반 때문에 상처받고 저분도 그 양반이 상처받고 나는 맨날 그 양반이 상처 낸 거에 내가 맨날 회복시켜야 되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 교회 트러블 메이커. 교회 아무 정말 영적으로 교회 성장에 누를 끼치는 분이죠. 우리의 기도는 은밀한 중에 들어지므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외에 어떤 기도 들려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맨날 기도할 때 뻔해요. 다 들려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진짜 한 번도 깊이 있는 기도를 안 하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라. 왜 은밀하라 그랬습니까? 깊은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깊은 기도를. 지능이 기도를 통해 개발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놀라워. 기도가요, 결국에는 우리의 두뇌 발전까지도 개발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뚫린다면 사람들과의 대화도 뚫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은 사람은 인간과의 대화도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원만한 사람은 인간과의 소통도 원만해지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죠. 저는 여기 있죠. 다양한 종교.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에 가면 스님들도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죠? 이슬람 종교도 기도를 하십니다. 심지어는 무당들도 기도를 합니다.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종교가 주문이 있어요. 그죠? 대부분의 종교가 주문이 있어요. 뭐라고 중얼중얼 거립니다. 뭐라고 여기서. 여기 단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라고? 중얼중얼 거려요. 몇 시간이고 무의미한 반복을 해요. 그럼 뭔가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은 이거하고 달라요. 그죠? 주기도문은 짧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라는 말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주문을 외우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무슨 사도신경 외우고 그런 것은요 이상하게 만들어낸 거지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소망을 일방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힘들면은 신음소리도 냈다가 하나님과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그냥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과 소통하든지 침묵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울다 그냥 눈물 흐릴 때도 있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뜻이 뭘까 봤더니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종교의 주문이 몇 시간이고 해요. 근데 몇 시간 동안 주문이 계속 이어지는 게 없어요. 어떤 일정한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중언부언이죠.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늘에는 하늘의 언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 소통하는 방법,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
그 소통과의 방법이 해결되면은 인간과의 소통도 저는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원래 예배 볼 때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소통이 있어라.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멘 소리 참 우리 참 듣기 어려워요. 여기는 쉽지 않죠. 시대소망 331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 품성을 나타내는 그 품성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도록 간합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 짧은 단어에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 품성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품성, 우리들 속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도록 간합하심을 받을 것이다. 결국에는 품성 말고 가져갈 게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그죠? 시대소망 332쪽에 보겠습니다.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에 한나라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그 한나라를 제가 표현을 뭐랄까 하다가 아주 그냥 사진을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보다가 제가 그 신학과 다닐 때 그 저기 뭡니까 어떤 그 학기말 시험을 보고 그럼 교수님 모시고 자주 갔던 지역이 여기예요. 그럼 늘 천국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아름답죠? 저는 여기 정말 자주 갔어요. 우리 그 저기 교수님들 모시고 여기가 자주 갔었는데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에 한나라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결국엔 내가 예수님을 힘입어야만 말도 친절해지고 예수님을 힘입어야만 그죠? 상대방으로부터 따뜻한 말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힘입어야만 사람과의 소통도 원만해지고 예수님을 힘입어야만 내 마음의 가시가 걷히고 사과 열매를 맺힌다는 뜻이겠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인간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